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완전히 달라진 일상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하루하루 우울한 뉴스들만 이어지고 있지만 반면에 이런 위기를 극복하려는 의지들이 다양한 곳에서 표출되고 있는데요. 유튜버들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자정 노력을 펼치겠다고 나섰다고 합니다. 잠시 후 이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어느새 3월입니다. 3월 1일 3.1절에 보내드리는 열린라디오 YTN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오늘 뉴미디어 트렌드 함께해 주실 분, 콘텐츠를 사랑하는 분이시죠. 뉴 아이디의 김조한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스크 쓰고 오셨던데 네, 마스크 써야 합니다. 네. 불편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들지 않고 있는데요. 뭐 직장 폐쇄, 휴업, 재택근무 이런 사상 초유의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어요. 반면에 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특정 종교나 아니면 특정 지역 이런 곳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로 혼란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튜브에 뭐 이런 정보들이 사실 넘쳐나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에서는 이 코로나와 관련된 콘텐츠에는 우리는 광고를 넣어주지 않겠다. 이런 조치를 발표했죠. 네. 그 노란 딱지랑 지금 연관이 있는 얘기인데요. 광고를 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런 컨텐츠를 먼저 필터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된 그게 진실된 뉴스든 거짓된 뉴스든 일단 구글에서는 그 유튜브에서는 그 컨텐츠에 노란 딱지를 붙여서 수익화하지 못하게 일단은 막고 있는 거예요. 보통 왜냐하면 가짜 뉴스라는 것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논란을 만들어서 많은 조회수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구글이 생각하기에는 돈 때문이다 생각을 하고 노란 딱지를 붙여서 거기에는 더 이상 수익화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100만 조회수가 나오고 300만 조회수가 나온다 하더라도 돈을 못 벌게 하는 이건 조치를 취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환영할 부분이긴 한데 어떤 쪽에서는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란 딱지 붙는 건 좀 불공평하다 이런 얘기들도 좀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유튜브에서 찾아보니까 이 코로나 이렇게 검색어를 치면은요. 사실은 대부분들이 뉴스 채널에서 만든 콘텐츠들이 많이 제일 먼저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뭐 하루 사이에 뭐 10만 이렇게 막 조회수가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국민적인 관심사가 된 코로나19인데 그렇다 보니 이 유튜브에서도 노란 딱지라고 해서 이른바 광고 수익 창출을 제한하는 조치들을 취해지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사실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조금 이게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유튜버들도 이런 코로나19 관련한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 자정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나섰다고요? 네. 그 한국 MCN 협회 KMCNA에서 긴급 공지를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연합에 있는 글랜스 TV, 다이아 TV, 트레저 헌터, 비디오 빌리지 등이 결의문 추양에 동의를 했고 그걸 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공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주된 내용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 관련된 가짜 뉴스들이 크리에이터들한테 일부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펼치면서 어떻게 보면 MCN에 대한 이미지 얘도 문제가 생기고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영향을 서로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MCN 협회에 소속된 크리에이터들은 이런 거짓된 정보들을 올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을 올렸고요. 그래서 자정적인 노력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소속된 크리에이터들이 그런 콘텐츠 올렸을 경우 수정 혹은 삭제를 권고한다든지 그리고 사회적 불명확한 근거를 통해서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콘텐츠는 이제 제작을 지양하겠다. 그리고 크리에이터들이 그런 걸 계속 만들었을 경우는 향후에는 협회 퇴출 및 재가입을 불가하고
계약 해지 같은 것도 고려하겠다고 좀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그 한국 MCN협회 회원사 중에 다이아 TV, 뭐 트레저 헌터, 사실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크리에이터들이 소속된 그 MCN 회사잖아요. 네. 근데 이런 곳에서 환영할 만한 조치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특히 최근에 뭐 의사협회 권고안 이래서 정말 뉴스인 줄 알았거든요. 전문가 집단에서 권고안을 냈다니까 사람들이 다 그것들 퍼나르고 실제로 저도 제가 소속된 단톡방이라고 하잖아요. 네. SNS 단체 대화방에서 그 정보를 받았을 때 의사협회가 정말 이런 걸 권고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의사협회가 그게 우리가 뿌린 게 아니다. 네. 그거 아니다. 그 잘못된 가짜뉴스다라고 정정하는 요즘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튼 이 크리에이터들, 유튜버들의 이런 자정 노력 환영할 만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가짜뉴스 콘텐츠에 대한 광고 수익 창출에 대해서 제한 및 삭제를 오히려 확대를 해달라고 유튜버들이. 협회에서 요청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현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네. 여기서 자정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네.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겪어보지 않았던 메르스 때나 아니면 신종플루나 이런 다른 감염병 사태에서 겪어보지 않았던 초유의 일을 사실은 겪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의 변화도 많고 불편함도 많고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또 바람직한 행동들을 먼저 게시해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실 저희가 이 얘기를 이번 주는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네. 무슨 얘기죠? 방탄소년단이죠. 네, 방탄소년단이 새 앨범을 냈죠. 네, 그리고 이제 뮤직비디오를 이제 같이 공개를 했는데, 네. 이게 키네틱 매니페스토 필름이라고. 네. 저도 되게 처음 들었어요. 저도 이게 유튜브에 일단 노래 제목이 언이잖아요. 타이틀곡이 언 올려놓고 그 옆에 영어로 키네틱 매니페스토 필름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소 생소한 말이죠. 네. 어떻게 보면 춤이 기반으로 된 뮤직비디오라고 보시면 되고요. 퍼포먼스 뮤직비디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쩐지 계속 춤만 추더라고요. 네. 아직 정식 뮤직비디오는 공개가 되지 않았고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방탄소년단을 대표하는 그런 퍼포먼스들 충분히 이제 경험할 수 있는 컨텐츠를 올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2019년에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뮤직비디오는 공개 24시간 만에 7,500만 건을 돌파를 했었죠. 네, 유튜브 조회수가. 네, 그래서 영국 기네스 월드 레코드에서 24시간 동안 가장 많이 본 유튜브 뮤직비디오로 인정할 만큼 기네스에도 올랐었어요? 네, 기네스에도 올랐습니다. 엄청나네요. 타이틀곡 오은의 컨셉을 잘 나타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가 굉장히 중요한 컨텐츠고, 소위 이번 장르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 장르는 봉준호라고 얘기했듯이, 이번 음악의 장르는 방탄이다, 방탄소년이다, BTS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들만의 색깔을 보여주는 공식 뮤직비디오라고 정의를 했고요. 거의 4일 만에 벌써 8,500만 조회수가 넘었고, 틱톡에서 또 틱톡을 통해서 예전에 들어보시면 지코 같은 경우처럼 챌린지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벌써 어떤 챌린지요? 아무 노래 챌린지는 아무 노래 맞춰서 지코의 아무 노래 맞춰서 춤을 췄잖아요. 그게 요새 선풍적으로 인기가 있다고 하더군요. 네. 보셨을 거예요, 한 번씩은. 네. 근데 이제 정규 4집이죠. 타이틀곡 온을 활용해서 비슷한 온 챌린지, 온의 노래를 맞춰서 비슷한 춤을 추는 건데 벌써 누적 조회수가 1억을 돌파를 했다고 해요. 벌써요? 네, 그리고 벌써 이제 틱톡에서만. 그리고 기준으로 6만 1,000건이 제작이 됐고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생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 노래 챌린지처럼 틱톡이 또 하나의 댄스곡의 히트를 올리는 되게 주요한 플랫폼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지코의 아무 노래에 맞춰서 그 정해진 그 안무를 소화하는 그 댄스를 추는 게 특히 10대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유행이 돼서 예를 들면 음악 차트에도 점령을 하게 됐었죠. 네, 그렇죠. 사실 이런
플랫폼에서 어떻게 보면 바이럴을 만드는 거거든요. 트렌드를 만들어서 이 네. 음악을 계속 듣게. 왜냐면 이 노래 춤을 추려면 네. 이 노래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노래를 또 만들면 이 노래와 함께 춤을 만들면 그걸 또 다른 사람이 볼 때 또 온이란 노래를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온이란 노래를 알게 되고 물론 방탄소년단 노래 많이 듣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돼서 어떤 순식간에 마치 방송 효과처럼 네. 큰 바이럴을 만들어서 네. 이게 계속 큰 인기를 끌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 새롭네요. 그동안 이런 얘기하면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옛날 얘기한다고 하시겠지만 그동안은 새 음반이 나오면 방송 횟수를 늘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익숙해지게 하는 그런 마케팅이 한창 동안 유행했죠. 네. 근데 이제는 이렇게 SNS에서 아까 바이럴이라고 하셨는데 입소문 효과를 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 노래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춤, 안무에 대한 것들을 계속 서로 선전하고 같이 따라하고 이런 걸 통해서 도리어 노래를 또 듣게 되는, 네. 네. 참 새로운 현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방탄소년단 BTS의 정규 4집 앨범이 뭐 국내 주문량도 만만치 않다고 하던데요. 네, 국내외 주문량 뭐 2월 17일 기준으로는 400만 장이 넘었었고요. 네. 그리고 미국 아마존에서 진행되고 있는 해외 예약 판매량 경우는 뭐 계속 베스트셀러 부분 1위에 올랐었습니다. 네. 뭐 이제 전작과 좀 비교하면 작년 4월에 발매했던 맵 오브 더 소울 페르소나는 268만 장을 기록했었고요. 네. 실제로 판매량은 370만 장. 그러니까 371만 8,230장을 기록했는데 네. 지금 402만 장이라면 뭐 최고를 기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이미 한국 음반 최고 판매량이었던 김건모 씨의 3집이었던 잘못된 만남을 24년 만에 깼었거든요. 근데 자신들이 세운 기록을 또다시 깨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방탄소년단입니다. 네. 이게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이 1995년. 네. 네. 그때 330만 장. 뭐 물론 그때도 어마어마한 기록이었는데요. 근데 사실 요새 누가 음반을 삽니까? 네. 근데 이런 시기에 방탄이 세운 자신들이 세웠던 지난해 세웠던 371만 장의 판매량을 이번에 또 갈아치우게 되는. 네. 네. 참 대단하고요. 코로나19의 우울한 뉴스 와중에 이렇게 또 기쁜 뉴스를 전해준 BTS 감사합니다. 저희가 BTS 얘기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다 됐어요. 네. 네, 다른 내용 사실은 준비해 오셨는데 요거는 저희가 다음 주에 네, 더 상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 아이디의 김조한 이사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한 주간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덕연 시청자평가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함께 살펴볼까요? 네,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입니다. 네. 근래 대다수 국민의 최대 관심사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코로나19 문제를 이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다뤘는지에 대해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방송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네. 매일매일 확진자가 늘면서 저희 시사 프로그램에서 거의 매일 이 아이템을 다루고 있는데요. 출발 새 아침은 어땠습니까? 예상대로 상당히 많이 다뤘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먼저 이 프로그램에서 매일 동일한 고정 출연자가 나오는 두 코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부의 문을 여는 뉴스 브리핑과 3부의 문을 여는 경제 방 뉴스가 그것입니다. 두 코너는 각각 시사 전반 그리고 경제 전반의 뉴스 흐름을 말 그대로 브리핑하는 코너인데요. 뉴스 브리핑은 5일 내내, 경제 방 뉴스는 5일 중 4일 동안 코로나19 관련 뉴스를 소개했습니다. 두 코너를 지속적으로 접했다면 코로나19와 관련해 기본적인 뉴스 흐름을 따라잡는데 큰 무리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 브리핑과 경제 방뉴스 이외의 코너에서도 코로나19 문제를 많이 다뤘는데요. 요일별로 살펴보면 월요일은 5코너 중 3.5코너, 수요일은 4코너 중 2코너, 목요일은 4코너 중 1.5코너,
금요일은 4코너 중 2.5코너가 그것에 해당합니다. 다만 화요일에는 4코너 중 한 코너도 코로나19 문제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종합하면 뉴스 브리핑과 경제 박뉴스 이외의 코너 21개 가운데 약 45%에 해당하는 9.5개에서 코로나19 문제를 조명했습니다. 네, 화요일 코너들만 빼면 대부분 모든 코너에서 코로나19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코로나19와 관련된 여러 사안을 비교적 폭넓게 짚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 문제와 관련된 전문가 인터뷰만 해도 17일 최지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 19일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 21일 전병률 전 질병관리본부장 이렇게 3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17일에는 중국 우한에서 활동하던 중 귀국해 임시 숙소에 격리됐다가 해제되기까지 과정을 농구 지도자 박종천 감독의 목소리를 통해 청취자들에게 전했습니다. 19일 사건 와이파이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넘쳐나는 가짜뉴스 문제를 진단했고 대구 영북 지역에서 확진자가 급증한 직후인 20일에는 강은희 대구 교육감을 연결해 대구 소재 교육기관의 방역 대책을 짚었습니다. 이처럼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각도에서 코로나19 문제를 진단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세 코너가 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어떤 코너를 그렇게 들으셨습니까? 네, 첫 번째는 KLM 항공의 코로나19 관련 인종차별 문제를 제기한 승객 김고은 씨가 출연한 2월 17일 잠시만 인터뷰 코너입니다. 네. 사건 발생 후 며칠 지난 시점이긴 했으나 되짚을 가치가 충분한 사안을 당사자의 목소리로 다시 돌아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출연자의 논리 정연한 상황 설명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2월 17일에 방송된 최재욱 교수 인터뷰입니다. 지역사회 감염 우려를 짚었다는 점에서는 19일, 21일에 방송된 전문가 인터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 인터뷰가 눈에 들어온 것은 방송 시점 때문입니다. 17일 인터뷰가 이뤄진 때는 지역사회 감염자가 폭증하거나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나오기 이전입니다. 한국 정부가 세계적인 찬사를 들을 만큼 대응을 잘하고 있다. 그 덕분에 코로나19 위기를 무사히 넘길 듯하다. 그런데도 일부 언론 등이 정부의 대응을 부당하게 문제 삼고 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던 때였습니다. 그러한 분위기였음에도 17일 인터뷰에서는 지역사회 감염 문제 관련 정부 대처가 시기를 많이 놓쳤다는 점 등을 지적했는데요. 공중파 방송다운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21일 방송된 김진경 보건의료노조 대구 경북본부장 인터뷰인데요. 이 인터뷰의 경우 듣는 동안 긍정적인 평가와 아쉬움이 교차했습니다. 네, 그럼 긍정적인 면 또 아쉬운 면 같이 소개해 주시죠. 확진자가 급증한 대구 지역의 의료 인력 및 진료체계 관련 현황을 점검하는 인터뷰였는데요. 네. 비상체제로 운영되는 병원, 그리고 의료진 역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고 간호인력 부족이 예상됨에도 진료와 감염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현장의 모습을 현직 간호사인 김 본부장의 목소리로 생생하게 전한 점이 좋았습니다. 네. 다소 아쉬운 점은 이 인터뷰 직전에 논란이 된 전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개건 교수의 대구 코로나19 주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 교수는 역학조사관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대구가 아베 신조의 일본과 비슷하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대구의 의료인력 및 진료체계를 점검하는 인터뷰인 만큼 전 교수가 시사한 대로 역학조사관 부족이 정말 대구만의 문제인지 등을 다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비판을 받자 사과하고 글을 삭제한 전 교수가 이 프로그램의 고정 출연자라는 점에서도 이 문제를 더욱 엄격하게 짚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노용의 출발 새 아침 최근 방송 2월 17일부터 21일까지의 인터뷰 내용 가운데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인터뷰 내용들을 좀 조목조목 짚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덕연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의 가치와 나눔의 의미를 생각해봅니다. 열린 라디오 YTN. 혹시 올해 다녀오셨습니까? 화천에서 열리는 산천어 축제 얘긴데요. 이 산천어 축제가 일본 삿포로 눈축제, 캐나다의 윈터 카니발, 그리고 중국 하얼빈에서 열리는 빙등제와 함께 세계 4대 겨울 축제로 불린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겨울 축제는 얼음과 눈을 이용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매년 열리는 화천 산천어 축제는 물고기를 이용한 얼음 낚시인데요. 그런데 산천어는 화천에서 서식하지 않는다는 사실 혹시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매년 열리는 화천 산천어 축제의 물고기는 어디서 데리고 오는 걸까요? 오늘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동물권 행동 카라의 신주훈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몇 주 전에 폐막을 했어요. 화천 네. 산천어 축제. 올해는 뭐 신종 코로나19에 또 얼음도 얼지 않는 이 푸근한 날씨 때문에 그렇게 네. 많은 분들이 찾은 것 같지는 않던데요. 네. 이 산천어 축제가 열리는 강원도 화천군이죠. 네. 화천에 산천어가 살지 않는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산천어는 수온이 20도 넘지 않는 강원도 영동 지역 화천에 주로 서식합니다. 네. 이 화천군은 영서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전혀 서식을 하지 않는데 이런 축제에 이제 산천어들을 풀기 위해서 전국 17 또는 18개 양식장에서 이제 대량으로 양식된 산천어들을 화천군으로 공수합니다. 우리가 흔히 TV 화면에서 보는 그 강에 살고 있는 게 아니고요. 네. 그것을 다른 전국에 있는 양식장에 있는 산천어들을 사다가 그렇죠. 그걸 가져와서 네네. 그 강에 풀어놓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 화천군청 그 공무원들이 네. 이런 양식장에 뭐 몇 달 전부터 가서 점검을 한다고 해요. 네. 그러면 보통 그렇게 산천어 축제 한번 하려면은 뭐 어느 정도의 산천어가 공수되어 오는 건가요? 대략 알려진 바는 한 80만 마리로 알려져 있어요. 네. 꽤 많은 숫자죠. 근데 그렇게 80만 마리 정도가 외지에서 실려 오려면 네. 참 이것도 일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80만 마리가 들어온다라고 치면은 그 수송하는 뭐 과정에서도 엄청난 양의 산천어들이 이제 계속 이동이 될 텐데 그 네. 과정에서 폐사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요. 네. 축제장으로 와서도 뭐 원체 수가 많다 보니까 일단 과밀한 환경이 되고 네. 이 얼음 아래에서 서로 부딪히거나 산소 부족으로 폐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수송된 산천어는 뭐 행사 당일에 입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뭐 3일에서 길게는 5일 밥을 굶겨서 극도의 배고픈 상태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게 낚시의 그 미끼를 빨리 물라고 네. 일부러 굶겨요. 네. 네, 사실 카라가 이 산천어 축제가 동물학대다 이런 지적을 하셨고요. 네. 또 환경부 장관의 발언도 나오면서 네. 이 축제 내내 사실은 이게 논란이 됐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게 워낙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4대 축제 안에도 들어가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10여 년 동안 축제를 진행하면서 안 가본 분들이 사실은 없을 정도로 네네. 대부분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다녀오실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축제가 되다 보니까 이 물고기 잡는 것도 동물 학대로 봐야 하냐 이런 논란도 있거든요. 이거를 학대로 봐야 합니까? 일단은 이 축제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뭐 기본적으로 뭐 이제 낚시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네. 그 외에 맨손 잡기 또 어떠한 제재 없이 참가하시는 분들이 산천어를 잡아서 옷 속에 넣거나 입에 무는 행위도 이루어지고 뉴스 화면에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그 구멍에서 이제 바늘에 걸렸다가 떨어져 나간 경우에는 이 산천어 표면 이제 몸에 상처가 생기고 거기에 네. 수생균이 감염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일단 저희 동물보호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 현행법에서 동물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등을 나열하고 있는데 네. 동법 시행령을 보면 파충류, 양서류, 어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로 어류인 경우에는 식용 목적을 제외한 걸로 정의하고 있어요.
근데 해당 축제에 동원된 산천어는 사실 양식은 됐지만 식용 목적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아, 양식이어도 식용이 아니다. 네네. 화천 산천어 축제 구성 프로그램을 보면 그저 체험 대상으로 계속 표현이 되고 있고 네. 산천어 축제 공식 홈페이지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축제 현장 가보시면 뭐 구이터, 그러니까 구워 먹는 그런 네, 곳이 네. 마련이 되어 있지만 참가자가 원할 경우에만 이용하는 부대 시설일 뿐이고요. 네. 그리고 현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제 산천어를 많이 잡으신 분들은 먹으세요 이런 안내가 아니라 나눔함에 넣어달라는 안내가 있어요. 그저 이제 잡는 행위의 대상이 될 뿐이지 식용으로 이제 귀결되는 그런 축제가 아닌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최 측에서도 이런 법적인 내용을 알기 때문에 먹으세요. 드셔도 됩니다. 뭐 이런 안내문을 설치하지 않는 것인가요? 글쎄요. 주최 측이 이를 인지를 오히려 반대로 식용 목적을 제외한다라고 했었으면은 뭐 잡은 물고기는 꼭 드시고 가셔야 됩니다. 이런 뭔가가 있었겠죠. 근데 그거는 없어서 사실 법적으로 봤었을 때는 사실 피약대 동물 범주에는 들어간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네. 사실은 이 산천어 축제에 동물학대 논란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보통 뭐 개나 고양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동물학대다라는 것이 수긍이 가는데 네. 어류, 그러니까 물고기까지도 그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냐. 그렇게 따지면 우리 옛날에 메뚜기 잡고 매미 잡은 것도 다 동물 학대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척추동물의 네. 경우에는 이 동물보호법에 적용이 되는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영국의 연구 사례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영국 왕립 학회지에서 물고기 인지 능력에 관한 실험 결과를 내놓은 바가 있어요. 네. 먹이를 주는 사람을 알아보고 먹이를 주는 패턴도 인식하고 어류는 사회적 지능이 있다.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밝힌 바가 있고 네. 또 영국의 로슬린 연구소에서는 물고기도 고통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날카로운 바늘이 이 얼음구멍을 통과해서 이렇게 아래에서 내려와서 위협을 하고 그거에 물린 산천어의 모습을 다른 산천어도 인지를 한다는 것 그리고 물 밖으로 나와서 사람의 손에 잡히거나 입에 물리게 되면서 느끼는 고통, 두려움 이런 것들은 다른 척추동물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느낀다. 그래서 명백한 동물 학대로 간주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돈법 8조에 보면 고의로 사료를 주지 않는 행위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또한 위법 행위로 나와 있는데요. 네. 이미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산천어는 행사 시작 전에 며칠간 굶기죠. 근데 이 과정에서 폐사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또 동물 학대도 간주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자면 우리가 흔히 뭐 어류, 물고기까지도 우리가 동물학대로 봐야 돼?라고 제가 질문드렸는데 네. 물고기도 인지 능력이 있다. 네. 밥을 주는 사람을 알아보고 네. 또 이 사회적 지능이 있는 게 연구 결과 나와 있다. 네. 그리고 어쨌든 동물보호법에는 이렇게 굶겨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네. 이런 것도 학대로 네. 간주하고 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산천어 축제에서 이 산천어들이 당하는 고통 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해당된다. 이런 그렇죠. 근거로 동물 학대라고 네네. 지적을 하셨다라는 내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천어 축제처럼 동물을 이용하는 축제가 사실 많잖아요. 네, 많아요.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 민속 경기라는 이름으로 전국 11곳에서 솥싸움이 매년 열려요. 청도 소싸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유명하죠. 네. 그래서 청도뿐만 아니라 뭐 정읍, 완주, 보은 등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이 솥싸움 경기를 이제 내보내기 위해서 숫소 중에서 생후 7개월 가량 정도 된 그 소를 이제 선택을 해서 싸움소로 기릅니다. 일부러 싸움을 잘하는 소로 키우는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싸움소로 만드는 과정이 가히 폭력적인데요. 예를 들면 콘크리트로 속을 채운 타이어, 굉장히 무거운 타이어를 끌게 하고 또 산비탈에 매달리게 하는 뭐 그런 것도 진행하고요. 네. 근데 사실 소는 초식 동물입니다. 그렇죠. 아시다시피 그런 소에 이제 미꾸라지, 뱀탕, 강장제 등을 강제로 먹이고요. 네. 개소주를 먹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 예, 그렇게 훈련받다가 이제 영문도 모른 채 트럭에 실려서 어디론가 막 이동을 하고요. 네. 또 행사장에 도착을 하면 정말 행사장이 시끄러워요. 막 네. 함성 지르고 고함 그렇죠. 치고 정말 시끄러운 곳에서 또 계류장에 혼자 갇혀서 싸움의 대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기하다가 이제 경기장으로 이동이 돼서 다른 소와 이제 마주 보게 되는데 네. 소는 거의 600에서 800kg, 굉장히 육중한 그렇죠. 몸무게인데 이런 소들이 서로 마주 보면서 돌진하면서 머리에 탕 부딪혀요. 네. 그럴 경우에 정말 심한 상처를 입고 막 피는 기본으로 흘리고요. 네.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네요. 이게 초식 동물한테 개소주까지 먹인다. 그러는 줄 일단 몰랐고요. 이게 뭐 예전부터 내려온 그 즐기기 위한 민속 경기라고는 하지만 네. 참 그러네요. 근데 이전에는 왜 개싸움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투견은 금지되지 않았나요? 맞아요. 어. 투견 그리고 투개, 닭을 이용한 싸움, 투개도 다 금지가 되어 있는데 네. 유독 이제 소싸움만 사실 법으로 예외를 해놔서 아. 아직까지 그 유지가 되고 있어요. 왜 그렇죠? 글쎄요. 특히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서는 축산업이 꽤 발달이 되어 있고 네. 거기에 이제 지역 유지들이 많이 그 축산업에 이제 종사를 하시는데 네. 이제 그런 분들의 입김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소싸움으로 통해서 이제 이윤을 더 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투견이나 투개, 닭싸움이나 개싸움 이런 것들은 금지가 됐는데 유독 소싸움만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네.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네, 사실 동물도 엄연히 자각하고 그 생각하는 존엄한 생명으로 봐야 되고 네. 또 인간의 오락도구는 유흥도구는 절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인식들이 사실 많이 퍼졌으면 좋겠고 또 다행히도 세계 곳곳에서 이런 인식을 같이 하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네. 축제를 반대하는 그런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는 보고 있고요. 네. 사실 같이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조금 더 동물을 생각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축제가 나쁜 것만은 아니니까 좋은 방향 나아가는 것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한 달에 한 번 동물권 행동 카라와 함께 이런 동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최근에 끝난 산천어 축제부터 이 동물을 이용하는 각종 축제에 대해 동물권, 인권과 대비되는 개념이죠. 동물권이라는 시각에서 한번 접근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물권 행동 카라의 신주훈 팀장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3월 1일 일요일 순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그리고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미스터 빅의 와일드 월드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양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Now that I've lost everything to you, you say you wanna start something